자, 반갑습니다. 백태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나형 2회, 오늘 또 14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자, 곡선 y는 3x 더하기 1분의 4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위에 pn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이 점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반을 각각 qn과 r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선분 qn, rn의 길이를 ln이라고 하고요. 직선 opn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했을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보세요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친구들 이제 우리 pn이라는 이 점을 n, 그 다음에 3n 플러스 1분의 4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qn이라는 점은 얼마가 돼요? n, 그냥 0이라는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n이라는 점은 0, 3n 더하기 1분의 4라는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qn, rn의 요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피타고라 정리해서 ln이란 것은 루트, 그지? 자, 요 녀석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 그 n제곱에 그 다음에 3n 플러스 1의 4 전체 완전제곱. 이까지 여러분이 ln이 될 거고요. 그 다음 opn 기울기. 자, opn은 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지금 기울기는 x의 증거보다 y 증거량이니까 an이란 것은 n분의, 그지? 3n 더하기 1분의 4. 자, 다시 가면 n 곱하기 3n 더하기 1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뭘 해야 돼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쭉 대입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너희는 극한값을 구할 수는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1번 16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17번 문제는요. 자, 어느 묘목을 옮겨 심을 때 1년 이상 생존한 확률이 2분의 1이야. 이게 확률이에요. 이런 확률. 자, 그런데 몇 그루를 하냐면은 400그루를 옮겨 심는데요. 자, 그럼 x라는 것이 바이노미알 400 중에 생존할 확률이 2분의 1. 자, 얘는 충분히 크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근사적으로 x라는 것이 노말로 바뀌죠. 평균 200. 확률 얼마? 다시 100이니까 10의 제곱. 이런 패턴을 띌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220그루 이상이야. 그래서 P의 확률 X란 것이 220 이상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Z로 바꿔서 표준 편차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얼마가 돼? 20 되겠죠. 즉 2 이상입니다. 자, 우리 이란 축가 0.48이죠. 자, 그거 이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2인데 2 이상이 이쪽이잖아. 자, 요쪽이 0.48이니까 이쪽은 얼마가 돼요? 0.02. 그지?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그림같이 이제 우리가 색칠대 부분의 면적에 대한 극한값, 즉 급수인데, 자, 여러 말 다시 우리 지난번까지 쭉 했다시피 이런 상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프랙탈 이래, 즉 자기 닮은 도형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게 뭐야? 환경비를 갖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하나가 몇 개씩 들어가요? 2개씩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공식 만들었었죠? 1-rn분의 a다. 자, 우리 일반적인 무한 등비급수, 그냥 등비급수는 1-r분의 a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처럼 자기 닮은 도형, 프랙탈. 이제 프랙탈 뭐냐면은 크기가 줄어들면서 개수가 늘어가는 거. 다시. 개수가 늘어가면서 크기가 주는 거. 이게 프랙탈. 일반적인 너희가 알고 있는 등비급수, 즉 급수는 크기만 줄어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 1-r분의 a. 자, 이 프랙탈은요 1-rn분의 a야. 이 n이란 것은 개수인데 여기서는 이 한 개가 2개로 늘었죠. 그래서 여기 숫자가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니? 여기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보시면, 자, 반지름 길이 얼마야? 6이랬어요. 6. 됐죠? 자, 그러니 지금 현재 이 길이가 얼마냐면 6인 상태예요. 6.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자, 닮은미를 어떻게 찾냐면은, 그러면 얘는 지금 이게 지금 6이니까 요 길이 얼마가 돼요? 요만큼. 아니, 요렇게 봐. 그럼 요 3이잖아.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이 길이. 자, 3, 여기 1대 루트 2잖아요. 그죠? 자, 이거 루트 2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3 루트 2가 돼요. 자, 이게 3 루트 2가 돼야, 잘 봐요. 얘가 3 루트 2가 돼야 3 루트 2. 여기다 루트 2배를 해주면 여기 얼마가 돼요? 6이랑 합이 될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러면 전체 얼마냐면은 이 큰 거의 지름이 12, 얘는 요거의 지름이 얼마가 돼요? 3루트 2. 그러면 12분의 3루트 2로 닮았겠죠. 즉 4분의 루트 2로 닮았어요. 자, 얘가 뭐야? 길이비라면 길이비. 그럼 넓이비는요 16분의 2, 즉 8분의 1로 닮았겠죠. 됐니? 다시 길이비가 12란 지름에 3루트 2란 지름이에요. 그래서 12분의 3루트 2 약분하면 4분 루트 2로 닮았는데 길이비가 4분 루트 2라면 넓이비는 얼마야? 16분의 2 약분하면 8분의 1 이래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갈게요. 1-8분의 1에. 자, 양쪽 사이드 몇 개씩 들어가? 2개씩. 왜? 1-rn분의 2 말이죠. 자, 초항할게요. 초항이 이제 바깥쪽 면적인데, 바깥쪽 면적. 자, 그러면 얘는 6이니까 66, 36의 파이에서 얼마 빼면 돼요? 요 안에 면적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66, 36의, 다시, 6 곱하기 6의 절반이잖아. 맞니? 그럼 18. 똑같이 이거 얼마? 3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약분하면 4분의 1이 될 거니까 4분의 1. 자, 분자분의 4를 곱할게요. 그러면 4-1이니까 3분의 36에 곱하기 4에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약분하면 12, 답은 48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너희가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48의 파이 마이너스 1? 답은 4번. 이렇게 너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3n-1분의 k가 있고요. 3n 더하기 1분의 k가 있는데, 자, 우리가 분모가 어때? 클수가 어때? 값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3n 더하기 1분의 k보다는 an이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3n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k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그게 an이에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기준이 좀 필요한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거는요, 자연수 k예요. an이 아니라. 자, 그 방향성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n 대신에 쭉 대입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k 대신에 따박따박 넣어서 구할 수가 있어요. 편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 생각은 이렇게 k의 개수를 물으면 k로 변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됐니? 그래서 첫 번째 얘부터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부터 해주면 k란 것은 3n 더하기 1의 an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를 요렇게 해주면 어때? 요렇게 해주면 넘어가면 3n-an 얘보다 같거나 크고 지금 k가 이럴 때는 3이야. 그럴 때 자연수 k의 개수를 뭐라고 했어요? 개수를 an 더하기 1이라고 했잖아. 자 이걸 가지고 개수는 어때요? 여기서 얘를 빼서 둘 다 이꼴이 들어가니 1만큼 더 더해주시면 뒤에서 이걸 빼면 3n-an 떨어지고요. an-an이니까 두 개 an이 되겠죠. 그냥 빼보세요. 됐니? 그리고 어때요? 이꼴이니까 1만큼 더 더해서 그게 누구야? an 플러스 1이 되겠다는 뜻이야. 아니?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죠. 자, an 플러스 1에 더하기 1이란 것은 2배 an 플러스 1.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얘는 이들의 역수죠. 자, 친구들 보세요. 얘를 그냥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얘도 그럼 하나로 보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요,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수열이에요. 초항은 얼마예요? 초항 A1이? A1이 1이니까 초항은 얼마예요? 3이고. 그래서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데 지금 그들 뭐야? 역수를 잡아야지 역수. 그럼 공비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 초항은요? 3분의 1. 그러면 1-2분의 1에 3분의 1. 됐죠? 자 분자분의 2를 곱할게요. 얼마가 돼요? 3분의 2. 됐니?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써놓고요. K의 개수가 궁금해요. K로 정리한 이게 이제 핵심이었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이 18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질문인데, 사건 A가 1회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였었어요. 자, N번의 독립시행에서, 그죠? 이런 횟수를 확률별수를 RGX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평균이 얼마가 돼요? 80이고, 분산이 64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해보세요. 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X란 것이 바이노미얼 NP예요. 응? 그럼 첫 번째는 NP가 얼마였었어? 80. 자, 두 번째는 NPQ가 얼마가 돼? 64.
자, 그럼 Q라는 것은 어떻게 돼? Q라는 것은 80분의 64, 8로 약분하면 10분의 88, 이렇게 5분의 얼마가 돼요? 4. 즉, 일어날 확률이 얼마가 돼요? 5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X라는 것은 다시 바이노미알 몇 번 시행해서 일어나는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NP가 얼마가 돼? 80이란 말이에요. 그럼 횟수는 몇 번 있어? 400번 이렇게. 됐어? 자, 선생님 간다 이제 N은 얼마가 돼요? 400. 됐죠? 이제 요거 구해보자.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이거 일어날 확률 보죠, 확률. 자, 확률 독립 시행기는 뭐야? 몇 번 시행해서? 400번 시행해서 내가 R번 일어납니다. 일어날 확률 얼마가 돼요? 5분의 1에 R제곱. 일어나지 않을 확률 5분의 4에 400-R제곱. 이렇게 너희가 쓸 수가 있어. 자, 근데 지금 누가 걸리냐면은 앞에 이 5의 R제곱이랑 걸려요. 그럼 R제곱 있는 곳에 이렇게 살포시 넣어줄게요. 자, 그럼 주어진 시간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R이란 것이 0부터 400까지 400 컨비네이션 R에 그 다음에 1R이면 됐고요. D는 얼마야? 5분의 4에 400 마이너스 R제곱. 자, 이거 뭐의 정의예요? 그렇죠. 이항 정리에서 뭐의 정의야? 1 플러스 5분의 4에 400제곱이 정의잖아. 자, 어차피 1이란 것은 아무리 R제곱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5분의 4에 400제곱이 정의입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5분의 9가 되겠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좀 과거의 전통적인 질문이라서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살짝 주춤한 추세긴 해요. 어찌됐건 간에 이 말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 문제도 문제지만 이 MP와 MPQ를 가지고 너희가 구하는 과정 너희가 한번 봐두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확률을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앞에 혹시 이런 뭔가 있으면 얘를 적당히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이제 이항 정리 모양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18번의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이 19번 문제도요, 선생님 나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해설대로 보시고요. 선생님들도 또 한번 봐보시도록 해요. 자, 어느 야외 행사에서 추첨을 통해서 세 사람에게, 자, 사람 다 다르죠? 세 사람에게, 뭘 나눠줘? 뭘 나눠주냐면은 축구공 3개, 농공 2개, 야구 1개를 나눠줍니다. 근데 하나도 못 받은 학생이 없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3명의 친구가 뭐라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미 추첨을 통해서 3명은 뽑혀있는 상태. 이거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3명 A, B, C는 있는 상태야. 내가 이들에게 얘를 나눠주는데 하나도 못 받은 친구가 뭐야? 없어야 돼.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요령 보세요. 자,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A, B, C를 빨간색 할게요. A를 이렇게 쓸게요. A를 빨간색, 그 다음에 B를 노란색, C를 파란색 이렇게 빨로파. 자, 이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저걸 나눠줄 겁니다. 그럼 일단은 그냥 막 나눠줘요. 너희 평소 하는 것처럼 중복초밥처럼. 그래서 서로 한 3명에게 중복 허락해서 3개 축구공을 나눠주고 서로 다른 3명에게 중복해서 농구 2개를 나눠주고 서로 다른 3명에서 중복 허락해서 야구 하나 그냥 나눠줘요. 막 나눠줬어요.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잖아. 뭐가 안 돼? 아니, 하나도 못 받는 친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한 명이 못 받았어. 1명. 자, 여기 잘 들어야 돼요. 1명이 못 받았어. 일단 3명 중에 1명을 선택해. 자, 이거 뺄 때 되게 조심한 게 우리가 요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은 가조건, 나조건, 이 조건식이 있는 어떤 확률, 경우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가란 조건을 만족하는 거 내에서 안 되는 거 빼야 되지 무작정 막 빼다 보면 답이 좀 이상해져요. 그 친구도 와서 질문해요. 선생님 이거 왜 안 돼요? 야, 너가 제안을 가라고 줬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1명 안 된다고 제안을 줬어. 그럼 이 친구는 이미 안 된 상황이야. 나중에 뭔가 뺄 때 자꾸 저 친구를 데리고 오세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미 제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걸 잘 보라고. 이미 1명이 안 돼. 얘를 X 쳤어.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C만 못 받는 경우야. C만 못 받으면 A와 B는 다 받아야 되죠. 세 말 맞죠? 다시. 그래서 1명만 못 받았어. 그래서 3명 중 2명 선택했어. 이 상태에서 내가 네 맘대로 나눠줘. 2명에게 축구공 3개, 2명에게 농공 2개, 2명에게 야공 하나 막 나눠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막 나눠주다 보면 얘한테 다 몰빵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 비란 중에 다 몰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안 되잖아. 왜냐면 지금은 C만 못 받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쪽에 지금 두 명에게 내가 막 나눠주다 보면 한쪽에 몰빵으로 다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게 몇 가지 있어요. A로 다 몰빵되는 한 가지와 B로 다 몰리는 두 가지가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뺀다고. 뭐 어디 안에서? 관로 안에서. 그러니까 친구들 뭐냐면은 한 명 못 받는 경우가 얼마예요? 그러면 3, 2, 6, 1, 6가지잖아. 6가지가 된다고 생각을 못 해요. 거기서부터 보통 많이 미스가 나와요. 그래서 참 잘 보세요. 일단 한 명을 버려요. 버리는 경우 내에서 막 나눠줘 안 되는 거 두 가지. 그럼 이란 것이 관로 안에 묶여져 있어야 돼요. 됐니? 자, 두 번째는 두 명 못 받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부터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두 명 다 못 받아. 그럼 세 명 중에 한 명만 받게끔 선택해주면 되죠. 끝이죠. 예, 이것들이 어때요? 이것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녀석에서 지금 이 1번과 2번을 둘 다 빼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다. 답이다. 자, 일단 얘는 3이 될 거고요.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이 녀석 계산해보자. 3 곱하기 얘는 얼마가 돼요? 자, 5, 4, 32,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야? 2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되니? 6, 4, 24, 22, 66 얼마? 69가 빠지겠네요. 그래서 BDD에서 내가 69를 빼주면 돼요. 자, 이제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6, 5, 10까지. 그 다음에 3이 2니까 5, 4, 4, 30, 6가지. 자, 4, 3, 3가지. 몇 가지요? 180까지. 자, 빼면 얼마예요? 111가지. 맞니?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몇 번? 5번.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일단 막 나눠줘요. 나눠주고, 한 명만 안 되는 경우 선택. 선택 내에서 뭔가 삐리리 빼주는 거. 2명 안 되는 경우. 오케이? 됐죠? 자, 20번째 가도록 할게요. 자, 20번도요. 선생님은 이제 그래프 해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사참수 gx가 있어요. fx에 있어. 사참수 fx가 줍니다. 최고차기 수는 얼마인? 1인. 자, 그런데 f'x가 0이에요. 자, 그러면 3참수가 0 되는 건데 얘가 서로 같은 셋을 그냥 그러니까 3중근을 가져야하는 얘기야. 3중근. 아니, 미분에서 3중근을 가져야 돼. 그지? 3중근. 네. 그런데 얘는 모든 x에서 어디에서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3대칭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4참수는 3대칭이고요. 미분하면 3중근을 가져야 돼. 야, 그러면 fx 끝났지. fx는 뭐예요? 그렇죠. x-3의 전체 4제곱에 더하기 c꼴이고 당연히 f'x 미분하게 되면 4배의 x-3의 완전 세제곱꼴이 되겠죠. 그래서 3중근을 가지겠지. 근데 f는 2래요. 2를 넣어서 2가 되면 어때요? c는 당연히 자동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그래프 해석으로 푼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해설지를 보게 되면 1, 2부터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가 해설 얘기고 너희가 좀 느낌 있다 그러면 일단 3중근을 가져 모양이 당연히 이렇게 원래는 3중근을 가지면 k에 x-a의 세제곱에 더하기 b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미 최고차계수가 1이라 했으니 얘는 4가 된 건 자명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 여기에 대한 축의 대칭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4참수가 여기 대칭을 가지면 3참수 2점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맞죠? 왜? 이렇게 돼버리면 기울기가 음수죠? 그죠? 예,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한번 볼게요. 자, 이런 3참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가죠. 맞죠? 그러면 어때? 감소. 그 다음에 증가. 이렇게. 그럼 얘가 증가면 기울기가 증가지. 플러스. 얘는 감소죠. 이렇게 감소.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4참수 마찬가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축대칭에 대해서 x가 3에 대해서 이렇게 4참수가 완전 내조 형태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x고 지금 3이라면 그죠?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뭐예요?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을 때 그래프 어떻게 나요? 이렇게 나오겠네. 0을 기준으로 감소하니까 음수 이렇게 됐니? 음수 0을 기준으로 그 다음 얘는 진감수죠? 양수 이렇게 됐니? 이런 3차로 띄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이렇게 fx가 x-3의 4제곱 더하기 1꼴이야. 얘 때문에 1이 되고 미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까지 된 겁니다.
자, 이 그래프 개혁 만약에 안다면 너무나 간단하죠. 자, 이거 3에서 최소값 0 가져요? 아니요, 1 가질걸요? 틀렸네요. 자, 모든 식수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데, 자, 해설지는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너희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x 대신 얼마냐면은, 3 더하기 x라는 것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x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f 프라임 얼마가 돼요? x가 될 거고. 자, 얘가 더하기 얼마? f에 얼마니? 6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됐니? 자, 여기 지금 적어놔요. 선생님 적어놓으세요. 자, 3참수는 지난번에 우리 1번 정 강의에서 뭐 있었어? 점대칭의 핵심이었었다. 그게 바로 변곡이었는데, 자, 2b-fx는 f의 2a-x.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점 a, b 대칭인 점대칭 함수의 표현입니다. 점대칭 함수. 이렇게. 자, 그래서 2b-fx가 f의 2a-x, 이거 언제 배우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기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점 a, b 대칭 뭐 있었어요? x에서 얼마 대입했니? 2a-x. y 대신 뭘 대입했어? 2b-a. 지금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녀석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다시 한번 봐봐요. 얘는 쓰면, f 프라임, 이거는 프라임 생각하지 그냥 함수예요. 어떤 적당한 g란 함수 생각해도 돼요. 그냥 함수입니다. 자, 여기 6-x가 있는데, 여기가 0 마이너스 뭐야? f x 꼴이잖아. 뭐 대칭이야 그러면? 3,0 대칭이지. 3,0 대칭. 아, 얘는요 아까 축이 x 이꼴 3 축 대칭이었으면 미분하면 뭐가 돼요? 당연히 3, 삐리리 대칭이 되겠죠. 근데 뒤에 삐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3, 뭐야? 0 대칭이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은 3 곱하기 0 대칭이야? 당연하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원래 어쨌거나 지난번 우리 강의했던 것처럼 혹시나 원래 만약 이과의 아이디어가 조금 들어온다면 아마 점대칭에 대한 문제를 좀 묻지 않겠나 적분처럼. 이번 6월 평가 사실 이과의 적분에 점대칭, 수대칭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문과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얘를 따박따박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얘를 그래프적으로 너 이해를 한다 그러면 풀이가 좀 더 고급스러워질 거란 말입니다. 자, 왜 그런데요? 자, 그렇게 너희가 고급스러워지면 니은을 가지고 디귿번을 물을 수 있는데 디귿번은 뭐냐면은 F'1, F'2, F'3, F'4, F'5, F'6 이게 뭔데가 지금 질문인데 이게 뭐야? 가 지금 질문인데 우리 그래프가 지금 얼마야? 3,0 대칭이라고 그래프가 지금 잠깐 볼래요? 자, 이렇게 돼서 이게 X축인데 여기 3,0에 대해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올 거란 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이 점대칭은 뭐예요? 만약 여기 이제 똑같은 거리만큼을 잡아준다면 이게 만약에 K라면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K잖아요. 즉, 이 점대칭, 즉 3,0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값이 만약에 A, 뭐 B였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C, D라 할까요? 이렇게 둔다로 한다 그러면 이 C와 A의 평균이 누구야? 3. B와 D의 평균이 얼마가 돼? 제로. 즉 얘랑 더하면 제로 이 말입니다. 즉 다시 해서 얘가 만약에 3이었다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5였다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바로 이 점 대칭에 대한 얘기라고요. 자, 그러면 3,0 대칭이면 합쳐 3대는 뭐예요? 제로. 제로? 얘는 원래 제로. 3일 때 0이니까. 누구만 넣으면 돼, 우리는? 얘만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뭐야? 6만 넣으면 돼요. 자, 6만 넣으면 얼마가 돼요? 6 집어넣으면 4 곱하기 얼마야? 6 넣으면 3에 세제곱 27 얼마가 되니 그러면? 4, 7, 28 8, 108 뒤가 어때요? 맞는 표현이 되잖아요. 니은이 몇 번? 4번 이렇게. 되니?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4참수 fx가 있는데 도함수가 0이 서로 같은 세실근 3중근을 가진대. 그러면 원래 원시함수인 4참수는 4중근 형태가 될 겁니다. 물론 더하기 1이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이 그냥 붕 떠있긴 하지만 만약 얘가 근이라면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에 너희가 4제곱, 얘는 당연히 세제곱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 3,0 대칭이고 얘는 x이고 3에 대해서 축대칭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야? 축대칭이 알았으면 미분하면 당연히 어때요? 우리 보통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뭐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얘가 x이고 3에서 축대칭이면 미분하면 걔는 3, 삐리리에 대해서 점대칭 형태가 돼요. 수만 이해됐죠?
오케이?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가 축에 대해서 이 대칭이다 보니까 그 미분한 건 3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마지막 적분상식을 결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니은 이것을 우리가 특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 D급법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유리함수에 우리 점대칭 얘기 있죠. 유리함수는 점대칭이지 않습니까? 점근선 대칭이잖아, 유리함수가. 이 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높이 다 뭔데? 제로. 얘가 0,0이라면. 만약 얘가 A, B였던 점근선의 대칭수였다면 얘랑 더해서 이 값은 뭐예요? 얘랑 높이 더하면 어때요? 이거의 2배. X값은 이거의 2배. 항상 그 점의 2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칭성에 대해서 너는 좀 더 깊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간다. 21번. 자, 주사의 한 개와 동전 6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주사의 눈의 수와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서로 같을 확률이야. 자, 우리 주사는요, 어디를 던져 6분의 1이죠. 자, 만약에 그러면 1이나 숫자 나왔어요. 확률 얼마가 돼요? 6분의 1이죠. 자, 그럼 동전은 앞면이 하나 나와. 그럼 6개 중에 한 번 나옵니다. 나올 확률 2분의 1. 나오지 않을 확률 2분의 1. 전체 2분의 1이 6제곱. 자, 이제 동전이 그 주사에 2란 숫자 나왔어. 확률 얼마야? 6분의 1. 자, 그럼 앞면 몇 번 나와야 돼? 2번. 6번 중에 2번. 2분의 1에 6제곱. 자, 이런 식으로 쭉 간다 그러면 6이라는 숫자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그러면 동전 6개니까 6개 중에 6개 모두 나옵니다. 2분의 1에 6제곱. 자, 얘들 뭐예요? 전부 다 더해달래요. 자, 전부 다 더하면 6분의 1에 2분의 1에 6제곱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뒤에 6 컨비네이션 1, 6 컨비네이션 2부터 쭉 가서 6 컨비네이션 6까지 갈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항 정리해서 뭐예요? 2에 6제곱 마이너스 1이죠. 됐니? 계산하자. 6분의 1에 자, 2에 6제곱 얼마야? 4, 3, 64 됐니? 4, 4, 16, 64 오케이. 얘는 64 마이너스 2니까 63. 자, 3으로 약분하면 3, 2 3, 1은 3, 3, 2 됐죠? 그럼 답이 128분의 21. 자, 군자부호 더하래서 얼마가 돼요? 149. 이렇게 너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갑자기 26번으로 왔네. 21 건너뛰었구나. 쏘리. 쌤 누르다 보니까 흥분했구나. 자, 21번 마저 하고 다시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뭐 계산하다 누르다 보니까 좀 많이 오버돼서 갑자기 20번에서 26번 건너뛰었구나. 오케이. 미안.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0번에서 26번 갔다가 다시 21번으로 오는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1번입니다. 미안해. 왔다 갔다 해서. 자, 이제 20번 1번 볼게요. 자, 최고차 계수가 얼마인? 1인 이차함수 fx가 있어요. 이차함수. 그렇지. 그런데 gx 한번 보자. 자, gx는 얘를 적분하니까 차원이 넘어갈 거고요. 이차함수에다가 뭔가 또 곱했어요? 3차죠. 적분하면 뭐가 돼요? 4차죠. 아, 얘는 4차함수예요. 됐니? 자, 이런 너희가 4차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음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이것들의 값을 구해보세요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일단 지금 오류인데요. 뭐가 오류냐면 밑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나중에 따로 있으면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인 이제 학원에 있을 때는 이거 문제 조금 바꿨는데 어차피 여기 해설강이라서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오류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그 홈페이지에 방에 올려놨는데 혹시 친구들 안 보고 문제 좀 이상한데?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고요. gx는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들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할게요. 어떤 실수 알파에 의해서 얘가 거짓 신명제다. 자, 그 모든 x 알파에 대해서 f 알파, f2가 어때요? 0보다 같거나 작아요. 자, 보세요. 이 f라는 함수는 뭐예요? 2차함수란 말입니다. 자, 2차함수는요,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데 얘를 곱했는데 모두 다 100% 0보다 작아야 돼요. 말이 돼요? 친구들 보세요. 자, 얘는 2차함수 아래로 이렇게 볼록이 함수인데 뭘 곱했어요? 근데 항상 음수가 된대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된다고 하고 있을 때 얘가 음수라면 얘는 양수 바뀌지만 얘는 다시 음수로 바뀌잖아. 양수분이 발생한다고. 안 된다고.
맞죠? 그래서 자,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얘가 음수가 되려면 우리가 f는 뭐가 돼야 돼요? 바로 0이 돼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런 형태로 너희가 지금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작다. 항상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 그럼 너희는 f가 0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fx는요 0이란 해를 가져요. 뭐를 가진다고? 0이란 해를 가진다고. 0이란 해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g에 마이너스를 대입할게. g 마이너스는 무조건 뭐야? 0이야. 그지? 두 번째 g 프라임 x 미분할게요. 그럼 뭐냐면은 x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x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fx야. 됐지? 자, 근데 친구들 fx가 누가 0을 2를 넣어도 0 되죠. 그럼 여기도 뭐 있어요? x 마이너스 2에 뭔가 BDD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봐라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요. F2가 0이었어요? 그럼 G는 뭐예요? 0이죠. G2도 0입니다. 자, 그렇게 너희가 일단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이래놓고요. 이제 특별한 말이 없고 지금 뭐냐면은 이 함수들 다 구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 밑줄 잠깐 끊어놓으세요. 자, 뭐냐면은 요 녀석인데 자, 실제 수능 시험에서 만약에 G0과 G1의 곱을 구하든지, 뭐 G0을 구하든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또는 뭐 G'2를 구해라. 이런 말들은 100% 미정계수, 즉 당연해서 이 함수를 정확하게 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만약에 함수를 정확하게 구할 필요 없다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뭐 G1 마이너스 G0을 구해라. 자, 이렇다면 상수항은 필요 없는 거죠. 들어가고 뭔가 빼니까. 그러니까 100% 다 결정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G'1분의 G'3을 구해라. 이런 것들도 그들의 비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G 뭘 구해라 또는 G'뭘 구해라 이럴 때는요. 정확하게 그 값을 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 이해됐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조건이에요. G-는 0이라는 조건. G'X는 X-1 두 번 있어요. 다시 쓰면 X-1의 제곱. 네, 두 번.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지금 함수를 구성 한번 해볼래? 최고차는 얼마인? 1인 이참수를 주고. 그러니까 지금 다 1로 냅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해설지는요, 얘를 구성항에서 뭐 대입하고 미분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럴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봐요. 자, 얘가 지금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을 해주러 가져요. 그 다음에 누구로 가져요? 2란 해로 가져요. 자, 미분했는데요. x-1의 제곱이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 전의 함수도 뭐예요? 미분해도 얘가 살아있잖아. 그러면 x- 몇 번 있어? 3번.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그래프 하나 가르쳐 줄 텐데 요거는 지금부터 외워요. 자, 선생님이 그 오프라인 강의 재수생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 한번 봐봐요. 이렇게. 자, 이건 4차 함수가 있어요. 4차 함수입니다. 자, 4차 함수 있으면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이건 저 fx와 다른 fx 우리끼리 새롭게 할게요. 자, 그럼 뭐 hx 할까 헷갈리니까 그냥 hx 해줄게. hx는 최고차이 k가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요런 상태라면 x-a의 세제곱 x-1이에요. 요게 hx예요. 자, 그러면 얘를 도함수를 하게 되면 즉 h'x를 하게 되면 실제 얘는 4K가 돼요. 즉 여기가 K'인데 실제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X-A의 제곱 그 다음에 X-B가 돼요. 여러분 요거를 암기해 두세요. 자, 요 그래프 요 모양부터 요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그래프 개형을 푸는 겁니다. 물론 해설처럼 너희가 따박따박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혹시나 너희가 이런 4차함수 그래프 만약 개형을 안다면 조금 빨리 갈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하나 좀 더 할게. 자, 일단 요거 이렇게 되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미분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물론 전개해서 하는 건데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요게 합성함수 미분이라서 사실 문과층은 잘 안 하는 거긴 한데 혹시 아는 친구는 한번 보세요. 아니면 외우시면 되고요. 됐죠? 3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x-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t의 세제곱이면 3t 제곱이잖아. 그래서 3t 제곱 그렇게 쓴 거예요. 됐죠? 뒤에는 그대로 더하기 이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그러면 우리가 k로 묶어내면 x-a의 제곱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 나머지가 얼마냐 3x-3c 더하기 뒤에 x-a. 자 그럼 마저 앞에 4를 끄집어낼게요. 4를 끄집어내면 4k에 x-a의 완전 제곱에 x- 얼마가 돼요? x-3분의 4분이 되겠죠. 4분의 얼마야? a 플러스 3c가 돼요. 됐나요? 자, 요런 것이 항상 성립하게 돼요. 그러니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가 항상 4k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x-a의 세제곱인 거 제곱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인데요. 요 녀석이 지금 여기는 무슨 역할이야? 바로 b란 역할이야. 그럼 이 b란 것은 이 b랑 얼마 되냐면은 4분의 얼마가 돼요? a 더하기 3c. 뭐예요, 이거? 내분점이죠? 여기 하나를 곱하고 여기 3을 곱하기 얘가 3대 뭐예요?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접점하고 요 만난 요 점이 항상 길이가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암기를 해주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이런 사실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 함수는 그냥 끝났죠. G 함수는 뭐냐면은 G함수는 결국 뭐예요? x-1이 몇 번 있어? x-1이 3번 있고요. 그 다음 누구도 있어요? x-2인데 여기 왜 1이 됐지? 2지? 쏘리. x-2가 3번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있죠. 그러면 x 더하기 1이 된 상태. 이런 상태예요, 지금. 됐나요? 자, 이렇게 너희가 gx 함수를 뭐 할 수 있어? 구성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자, 미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미분한 거 얼마야? 4배 더 갔었어야 돼. 지금 앞에 뭐 있었어, 원래는? 그럼 4분의 1이 있었겠지. 지금 이 상황이네. 됐죠? 자, 그래서 미분한 것이 앞에 1이 있었으니까 그게 지금 4K였단 말이야. 그럼 K는 얼마가 됐어, 원래? 4분의 1이 됐겠지. 그래서 내려오면 얘가 없어지게끔. 자, 이게 우리 원하는 GX의 그룹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G0 얼마가 돼요? G0. 왜냐면 아까 좀 전에 G-0이니까 뒤에 필요 없어요. 자, G0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G1 값이죠. G1 값은 얼마가 돼? 1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됐어? 그래서 그대로 곱하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주관식으로 푸시고요. 자, 1이라고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은 두 가지예요. 일단 여러분 해설치처럼 미정계수를 다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미정계수를 결정하면 자명합니다. 꼭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는 건 자명하고 그 결정하는 과정이 해설처럼 그렇게 따박따박 풀어도 되고 선생님처럼 얘가 처음부터 어떤 그래프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다면 조금 더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암기해 두는 것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 3차 함수와 더불어 예전에 우리 평가 문제 대비할 때 얘는 4차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따로 없으니까 1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패스. 자, 26번 아까 좀 풀었으니까 이제 2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7번은요, 이제 부분집합들인데, 부분집합이 뭘 구하라? 개수를 구해볼래? 이게 지금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순수하게 x 있는 거하고, 얘는 비합집합이에요. 자, 합집합이란 건 뭐야? 전부 다 들고 오는 거지. 자, b는 3, 4, 5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3, 4, 5 여기 있다는 얘기, 여기도 꼭 3, 4, 5가 있어야 되지. 자, 얘는 뭐야? 순수하게 x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그 순수하게 x는 3, 4, 5가 있어야 돼. 자, 여기는 뭐야? A 버렸지? A 버리고 순수하게 내 거만 있는 걸 갖고 온 거지? 그럼 얘는 버려야 되지? 그럼 여기도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X란 것은 1과 2는 절대 있지 않으면서 3, 5, 7은 3, 5, 7은 꼭 가지고 있고 1, 2는 절대 없으면서 3과 5와 7은 꼭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앞에서부터 뭐야? 이거는 나머지 전부 다 뭐야? 선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몇 가지 있어? 8가지. 됐니? 그게
27번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8번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각 분점을 내가 등분을 해서요, 담을 구하고 P 더하기 Q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마 친구들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보시면, XK에 세제곱 묶어내면 남는 거 뭐야? XK 플러스 1에서 XK를 뺀 거잖아.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거. XK. 아니, XK가 뭐야? 전체 0과 1이니까 1이라는 것을 n등분 한 거잖아요. 그거의 k번째가 xk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뭐가 돼? 두 값을 xk번째랑 xk 더하기 1번째 뺐어. 빼면 뭐가 남아? 그래, n분의 1 남잖아. 그렇지. 그럼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를 발산할 때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갔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세제곱이죠? n분의 k의 전체 세제곱에 뭐 있어요? n분의 1이 있죠? 에이, 그럼 뭐예요? 0부터 1까지 x 세제곱에 dx 얼마야? 4분의 1. 답은 얼마겠어? 5. 그게 28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이거는 이렇게 묶는 것이 좀 관건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보여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묶어내서 너희가 얘를 이렇게 써주고 얘를 이렇게 해주는 이 관계, 이 과정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우리 1회와 더불어 2회도. 알겠니? 그게 28번입니다. 자, 이제 29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쌤이 그 1회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했었는데, 3참수는 항상 변곡점이 대칭이 너희가 알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자, 사실은 그 얘기 모르면 좀 어렵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해설처럼 그래프 푸는 거 원칙인데, 그 원칙을 쌤 잠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이 변곡이란, 즉 3차함수의 이 점대칭은 원래 문과 과정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최근 작년 평가원도 그렇고요. 최근 흐름 자체가 이 그래프 개형을 자꾸 묻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자꾸 묻고 들어가요. 작년 고평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걸 변곡점이라는 내용을 몰라도 푸는데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풀이가 당연히 길어지겠죠. 알면 심플해지고. 보세요. 몇 참수예요? 2참수죠? 얼마가 돼요?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1차죠? 그럼 원래 gx는 몇 차예요? 3참수. 자, 3참수 변곡점 핵심인데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것이 변곡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돼? 2가 되지? 2가 되지? 자, 그러면 실제로 2를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왜냐면은 g0은 얼마가 돼? 0이니까 그러면 이제 gx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gx는 저거 적분하면 되니까 8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0일 대 0이니까 끝났습니다. 자, 2를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얼마야? 1 마이너스 3 얼마야? 마이너스이지. 아, 2, 마이너스야. 자, 이 점이 뭐라고요? 변곡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변곡점이라는 단어는 문과에서 쓰진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3차함수 있으면 모든 3차함수는 변곡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래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이 곡선이 변한다 해서 곡선이 변하는 그 점, 그래서 변곡점입니다. 자, 3참수 이 변곡점의 핵심이 점이는 이 점을 가지고 내가 180도 회전, 즉 점대칭을 돌려버리면 이렇게 간 거나 이렇게 간 거는 뭐하다? 같다는 뜻이야. 뭐하다? 같다는 뜻이라고. 자,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좌표평면의 중심이 2, 마이너스고 변곡점을 가지고 그럼 변곡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도형을 이렇게 원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이 점은 어떻게 돼요? 사실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그림이 좀 찌질한데 이리로 넣어서 합칠 수가 있어요. 다시. 자, 이렇게 3참수가 있어. 여기가 변곡이잖아. 변곡을 지하는 어떠한 직선을 그어도 변곡을 지하는 어떠한 직선을 그어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면적이 동일해요.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똑같고요. 자, 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점에서 미분 개수도 동일해요. 그게 변곡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변곡점이야. 그 다음에 곡선 아래쪽이에요. 공통부분입니다. 그럴 때 S2와 S4를 더해보래요.
자, 그러면 S1을 실제 한번 그려보면, 자, 아까 좀 전에 그 3차함수 곡선을 그리고, 3차함수 곡선을 그리고, 사실 그릴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곡선 아래쪽과 만나는 공통분의 면적을 구하래. 와, 저거 어떻게 구해? 2일 때, 어떻게 구하기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중심이 2,2고, 곡선 구했어요. 그러면 곡선 구하면 곡선 밑에 쪽과 원의 안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겨먹으냐면, 얘가 이렇게 이 면적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건데, 저 어떻게 구하려고요? 뭔지 알고. 그게 아니라, 변곡점 지난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어때요? 여기 쏙 들어간다고. 그냥 뭐야? 반원이야, 반원. 원의 절반. 자, 또, 더 크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더 크게서 이렇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을 중심으로 지금 3차함수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대칭이니까 지금 여기 점이 있죠? 여기 만난 점이 있죠? 얘가 이렇게 쭉 그으면, 쌤 그림이 좀 못 그려서 그런데. 컴퓨터 그리다 보니까 좀 그래요. 자, 미안. 자, 이렇게 쭉 그으면, 직선이어야 되는데. 아유, 이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좀 봐줘요. 자, 이렇게 직선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왔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메꿔져요. 그럼 얘도 뭐예요? 반원이 되겠죠. 이게 결국 뭐냐면은, 내가 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던 그리지 못하던, 내가 내용을 안다면, 즉, 변곡에 대한 얘기를 완벽하게 안다면, 이게 변곡이지 않다면, 이 면적, 이거, 전부 다 항상 반응의 면적이 자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풀면 너무나 힘든 문제긴 한데, 막상 정확히 이해를 하다 보면, 즉, 변곡점 대칭, 그 핵심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 귀엽고 깜찍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2니까 어떻게 되지? 반지름이. 이거만 하면 돼. 루트 2에 n이잖아. 처음에 2 더하면 얼마가 돼요? 2 루트 2죠? 그럼 면적이 얼마가 돼요? 4, 2, 8, 8파이죠? 8파이 절반이 얼마야? 4파이. 더하기. 4가 들어가요. 그럼 4 루트 2죠? 그럼 16, 32. 32파이의 절반이 얼마가 돼요? 16 파이. 다음 얼마야? 20파이. 자, 그럼 문제는 얼마가 돼요? 2a 제곱이니까 400 곱하기 2니까 800. 됐니? 그게 이제 29번째 질문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만 확인하고요. 예, 맞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29번은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GX가 3차인지 알고 3차로 말미암아 이 중심 2,-가 변곡이지 않다면 변곡을 통과하는 변곡점을 통과하는 어떤 직선도 너희가 면적 분분하지 않다면 길이가 똑같은지 안다면 이걸 일러 넣어도 되는지 안다면 이렇게 생긴 원을 만들어주면 이 원의 면적이나 얘를 보낸 이 반원의 면적이나 동일한다지 않다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어요. 이해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29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0번 볼게요. 자, 이제 30번 문제 볼게요. 자,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자, 그 실수 t에 대해서 이 두 점 AB 사이 거리를 ft라고 그랬다.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예전부터 많이 강조하던 거 있었어요. 그죠? 자, 곡선이 있어. 이 직선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요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어. 뭐야? 그들 사이의 거리. 자, 참고적으로요, 우리가 뭐냐면 얘를 두 개를 갖다 풀 거야. 그러면,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너스 5분의 t 이꼴 0을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얘를 갖다 놓고 풀면 뭐가 나오면 이 근을 알파와 베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즉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알파 베타. 이 사이 거리 너희 알고 있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그러니까 여기는 b의 제곱. 얼마야? b의 제곱 4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그러면 4ac니까 5분의 4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것들을 연습을 어떻게 하셨었어요? 이거는. 자, 보세요. 지금 요만큼의 이 가로가 방금 이거 구한 루트에 얼마냐면 4배 1 더하기 5분의 t예요. 자,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 2였으니까 얘가 지금 이게 만약에 k란 값이라면 이게 k란 값이라면 기울기가 2가 돼서 얼마야? 이 값이 2k가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는 1대 2니까 얼마? 루트 5의 k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 ft라는 것은 이 ft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k란 값에다가 루트 5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루트 5에 얼마야? 루트 4에
1 더하기 5분의 t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5, 4, 20 이렇게 할까요? 더하기 얼마야? 4 t가 되겠지. 그럼 다시 4로 묶자. 왜 저렇게 정리했을까? 심심한가? 5 플러스 얼마야? t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ft란 것은 4배의 루트의 4배의 5 플러스 t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무리함수예요. 자, 얘는 어떤 함수야? 그러면 결국 이 ft는 fn이라 쓸까? 뭐 상호 t라 쓸까? 상관없는데 루트의 4배 t 플러스 5라가 됐다 그러면 얘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5,0에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가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너희가 무리함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함수 y는 ft보다 더 아래쪽 이 밑쪽 부분이 되고 y는 양수 이거 위의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부터 여기 적당히 n 물론 여기서 n은 자연수가 되겠죠. 영역을 dn 이 부분을 dn이라고 썼어요. 자, 그럴 때 이 영역 dn 안에 포함되는 점 중에서 t의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 x라 바꿔 쓴다 그러면 x, y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즉 격자점의 개수를 sn이라고 해서. 그럴 때 sn이 뭐야? 300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뭘 구해라? 재수값을 구해라. 가지고 질문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섞여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요. 이거는 작년 9월 평가에 나왔던 거였고 선생님이 원래 모의고사 계속 해설 강의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조금 오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연습이니까 얘는 된다고 치고 한 개 더 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까지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할게. 자, 우리가 이 어떤 2차 방식을 주고요. 이 두 근 사이, 즉 두 근 사이 거리를 구해라. 이거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여기서 짝수를 하더라도 그래도 d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울기에 있는 거는요. 요까지는 쓰면 되는데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k라면 얘가 2k 해야 될까? 여기 루트 5k겠죠. 그래서 항상 요 부분은요. 루트의 기울기의 제곱 더하기 1이죠. 얘가 1이고 얘가 m이면 여기 m제곱 더하기 1이겠지? 거기에 뭐 있어? k라는 것이 곱해 있는 게 바로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의 공식 형태로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도 괜찮겠죠. 오케이? 이해됐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야? 무리함수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는 이 영역 안에 들을 뭘 세면 돼요? 격자점의 개수를 세면 돼요. 야, 그래서 선생님과 격자점의 개수를 셀 텐데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려고 모노족을 만들었다가 다시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도저히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n이라고 그럴까요? fn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루트의 4배의 n 플러스 5였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요, 우리가 뭐냐면은 S1, 즉, 그 밑에 값이 1인 거, 얘는 지금 6인 걸, y 값이 6인 거 만족한 거였는데 됐고요. x가 지금 1인 거, 즉 S1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n까지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보면 지금 마이너스 5부터 우리 어디 n까지예요. 그죠? 마이너스 5부터 n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무슨 점이에요, 지금? 둘 다 5도 정수인 점을 카운트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를 재보면 6이라는 거 빼고요. S1이 얼마냐면 17개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기 마이너스 5부터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4일 때, 3일 때 쭉 해서 1까지 너희가 카운트 해주시면 돼요. 그럼 몇 개 안 될 거니까. 자,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S2까지 한다 그러면 17을 더해서 결국 2일 때 값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다 2를 집어 넣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뭐 있어? 3을 집어 넣을 수 있죠. 그냥 여기다 뭔가 더 한 거야? S3 뭐가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실제 값이 얼마냐면은 선생님 구해보니까 5개네요. 그래서 22개인데 그럼 S3이라는 것은 22개가 있는 상태에서 또 뭔가 또 더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너희가 여기 계속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카운팅을 하게 되면 너희가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 뭐예요? 300을 넘는 거죠, SN이. 야, 도대체 N이 뭔지 알고 언제 300을 넘을 줄 알고 계속 따박따박 들어가겠어요. 힘들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값이 얼마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 값이 예를 들면 이 값이 즉 f는 뭐예요? 이 y 값이죠. 즉 6부터 시작합니다. 6부터 확인할게요. 자, 얘가 6이라면 이 값이 6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넘어가면 4에 n 플러스 5라는 것이 66 얼마야? 36이죠?
그럼 n 더하기 5는 얼마가 돼요? 4, 9, 36이지? n이랑 얼마니? 4가 되니? 자, 저기 6이었다 가정하면 돼봐. 6이라고 가정하면 36. 그럼 4, 9 됐죠? n 얼마야? 4야. 자, n이 4일 때 뭐가 돼요? 저 값은 드디어 6이라는 값이 돼요. 그러니까 f에 여기 4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6이라는 값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7 될 때 한번 고민해볼까요? 7 될 때? 자, 그럼 fn이 이제 7 될 때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얘가 지금 루트에 4에 n 플러스 5예요. 자, 그러면 4에 n 플러스 5라는 것이 얼마야? 7, 7, 49. 그럼 n 플러스 5라는 것은 얼마가 돼요? 4분의 49.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n 값은 4분의 얼마가 돼요? 뭐 29? 막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y 값이 7 되는 경우는 n 값이 얼마야? 4분의 29가 되는 거예요. 맞니? 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좀 전에 어때? 6이었었죠? 이게 이제 6인데 여기는 왜 4,6이 됐지? 자, 여기 6이라는 점이 됐는데 이 6이라는 점은 지금 얼마가 돼요? 바로 얘가 4가 되겠다 이 말이죠. 4,6.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n 값을 너희 하나씩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값이 얼마가 된다는 가정하에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치우고요. 자, 쌤 좀 전에 그거 했다시피 이제 S1은 17. 자, S2라는 거는 기존 17에 더해서 F2일 때 어떤 너희가 가우스, 즉 총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가 5개였으니까 22개. 그 다음 S3이란 것은 얼마가 돼요? 22개 더하기 F3. 됐죠? 얘가 5개였거든요. 그래서 27개. 지금 이런 식으로 너희가 세줄 겁니다. 자, 이래놓고요. 첫 번째는 FN이란 것이 내가 6부터 확인해 들어갈게요. Y값 6인 거. 자, 6 확인해주면 이제 N값이 얼마냐면은 4부터 N이란 것이 이제 8까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FN이란 것이 7 되는 거 너희 한번 확인해봐요. 7. 언제 얘가 7 되겠니? 그러면 얘가 8보다는 같거나 크고 N값이 어디까지 11. 이런 식으로 너희가 쭉 갈 수 있어요. 일일이. 다 확인해 가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뭐 일단 다 적어볼게요. 세 번째. FN이 8인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FN이 9인 거. 좀 많아요. 해보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N이 10인 거. 어디까지, 선생님 어디까지 하는데 FN이 12까지 가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얘는 11부터 실제 계산해보면 n이 얼마냐면 16. 자, 얘는 16부터 n이 20. 자, 그럼 얘는 n이란 것이 20보다 같거나 크고 n이 어디냐면은 26. 자, 얘는 26부터 n이란 것이 실제 수능 계산해보니까 31. 자, 얘는 31부터 n이란 것이 38. 이렇게 쭉 가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범위 있는 거 뭐야? 4, 5, 6, 7 전부 다 뭐야? 6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8부터 8, 9, 10, 10이 안 되네. 8, 9, 10, 3개는 전부 다 7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1부터 15까지 11, 12, 13, 14, 15도 전부 다 8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쌤 보세요. 이게 루트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이쪽을 너희가 카운팅하면 이 값이 정확히 떨어지는 값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카운팅하면 너무 카운팅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6일 때 6을 만족하고 있겠죠? 7일 때 값이 있을 거 아니야. 7일 때 값이 있으면 요 값도 요까지 계속 어때요? 6개죠. 왜냐면 얘를 넘을 수가 없으니. 여기 있는 점들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7이야. 자, 8을 가져게 8. 그럼 8이 이제 요렇게 값이 있으면 요 값과 요 값 사이는 어때요? 얘 1일 때 비로소 처음으로 8이니까. 얘가 처음으로 8이니까 요 앞에는 전부 다 최대가 7개밖에 안 되잖아. 그래 누구일 때도 7개, 누구일 때도 7개, 누구일 때도 7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11이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좀 전에 10이랑 있었겠죠? 자, 20, 12구 예를 들면 4분의 100이, 11이 됐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어때요? 전부 다 10이에요? 이 값도 10이에요? 전부 다 10이란 값을 만족하겠죠. 왜?
10 맞죠? 10개씩. 왜?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부터 10까지 10개씩. 그래서 너희가 얘를 다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넣다 보면 너무나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y값 기준으로 가다 보면 y값이 자연수가 되는 x값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의 범위가 8개다. 요 사이 범위가 9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카운팅이 쉬워요.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까지 카운팅을 하게 되면 이까지 너희가 카운팅을 하게 되면 얼마냐면은 239개가 정확히 나와요. 239개. 자, 우리 300이 넘고 싶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12개입니다. 12개입니다. 이렇게 12개 갔는데 내가 얘를 5번만 하게 되면 5번만 하게 되면 얼마? 60이죠? 여기 60 더해봐야 얼마야? 299지? 아직 300 안 넘죠? 그럼 어때요? 어쩔 수 없이 12개 한 번 더 와야 되잖아요. 즉 어디까지? 6번째 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얼마야? 35보다 넘어야 되니까 36이란 값을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이 우리의 루트의 계산은요, 밑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왜? 가까이 값들이 정확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y축을 기준이 된다. 그래서 루트란 것이 나오면 항상 우리 기준은 뭐다? y축이 기준이야. 무슨 말이 이해되겠어? 그래서 y가 6부터 7까지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y가 7부터 8까지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y가 8부터 9까지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그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항상 이 y 값들을 만족하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게 바로 마지막 30번입니다. 자, 이제 카운팅 문제를 다 풀어봤네요. 자, 친구들 이제 오늘 강의를 다 듣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9월 평가원 시험 치겠죠? 반드시 9평 전에 들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마저 잘 하시고 9월 평가원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기회에 또 만나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